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유저 컴퓨팅인데 그중에서 특히 앱스트림이라는 서비스, 앱스트림 2.0이라는 서비스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례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한 줄로 앱스트림이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살짝 안을 들여다보면 AWS 안에 서비스 안에 이제 위치한 컴퓨터나 아니면 그래픽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자가 쉽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 예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가 지원하는 리전은 현재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있고 당연히 유럽 쪽도 있고 에이펙도 다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월 15일경에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해서 이미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이 이제 관리자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클라이언트 PC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트림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인증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컨피그를 해주시고 나면 그 앱을 사용자에게 소비하도록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우선은 제가 아주 복잡하게 보이기에는 사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아키텍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여드릴 데모에서는 인증 방식을 세뮤얼 페더레이션을 사용해서 인증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사용자가 인증을 하고 나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왼편에 가장 쪽에 보시면 세뮤얼 유저라고 하죠. 이 세뮤얼 유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인증을 그 인증된 서버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이 끝나고 난 경우에만 이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라는 곳으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로 접속을 시도하면 이제 정해진 저희가 이제 플릿이라고 하는 EC2 스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EC2 스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VPC에 결과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플릿이 인터페이스가 한 가지 더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프렘에 혹시 서버가 위치한 경우에는 그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하면 사실 데이터가 소멸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다음에 로그인 했을 때도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S3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시 재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보시고 제가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모는 제가 페더레이션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G 스위트의 페더레이션을 쓰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G 스위트에 있는 유저로 접속을 하고요. 정해진 아이디의 패스워드로 이제 접속을 하고 나면 당연히 구글이 인증을 처리를 하고요. 인증을 처리하고 나서는 앱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그 앱을 눌러주시면 다시 세뮤얼 앱이라는 페더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앱을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현재는 2가지 앱을 이제 퍼블리싱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보여드릴 링이고요. 이
앱스트림 데모를 퍼블리싱하는 앱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이제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접속을 시도하면 보시겠지만 이 리다이렉션이 일어나서 앱스트림이나 아마존 자체는 실제로 어센티케이션을 처리하지 않고 인증이 된지만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한 유저를 받아들여서 앱을 퍼블리싱하게 됩니다. 자, 퍼블리싱하고 나면 이제 앱을 아까 하나 눌러서 제가 노트패드를 하나 눌렀는데요. 이제 눌러서 유저가 앱을 보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사파리 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사파리 브라우저 안에 앱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앱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 제 유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미리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S3에 보면 아까 홈 폴더라고 보이는 게 S3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앱에 사용할 파일들을 미리 올려놨고요. 제가 로그아웃을 해도 다시 이 앱이 이 파일들이 저장돼서 다음에 로그인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포러리 폴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잠깐 이 세션 기간 내에 사용하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려면 사용자 PC에서 이제 파일을 골라서 업로드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노트패드를 했는데요. 다른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어떻게 생각하면 브라우저 안에 브라우저가 다시 열린다는 컨셉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ERP 애플리케이션이나 CRM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브라우저 베이스로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하게 인터넷으로 접속하게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안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증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면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앱스트림이 많이 사용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우선은 아마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웹사이트를 제가 타이핑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물론 이거는 퍼블릭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지긴 하겠지만 이게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고객을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웹사이트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털 웹사이트 하나를 골라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보면 한글이나 이런 거에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한국 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다른 에이펙 리전을 런칭하면서 추가한 기능 중에 하나가 로케일이나 아니면 인풋 메서드를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되었고요. 네, 이걸 보시면 한국어도 있고요. 이탈리안도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영어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중국어도 필요한 방식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세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이나 이런 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은 한국어로 미리 세팅을 해놓은 세팅을 계속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리캐드라는 캐드 솔루션을 런칭을 할 텐데요. 제가 한국어로 로케이를 받은 거를 얘가 인식을 해서 한국어로 메뉴를 전부 바꿔서 보내주도록 합니다. 제가 인스톨레이션 할 때는 사실 영어 버전을 인스톨레이션을 했는데요. 로케일이 변경되면 알아서 한국어로 변경이 됩니다. 자, 프리캐드는 제가 사실은 많은 캐드 솔루션이 있는데 뭐 오토캐드도 있고 솔리드웍스도 있고 뭐 이렇게 커머셜하게 쓰는 캐드 솔루션이 많은데 사실 그 솔루션을 제가 데모를 해드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솔루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캐드 솔루션의 가장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는 GPU라는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도 PC에서 단지 브라우저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프로젝트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런칭을 하겠죠. 예.
제가 생각보다 동작을 잘 안 하고 있네요. 네네.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면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뭔가 그리진 않고 화면을 돌리고 있는 정도인데 실제로 PC에 깔아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앱스트림을 런칭한 곳이 실제로 일본인데 이제 일본에서 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오토캐드나 이런 캐드 솔루션을 썼을 때 밴드위스를 얼마나 쓰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성능 보장을 해드리기도 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도 툴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베스트 레스폰스를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화면을 돌려보면 얼마만큼의 밴드위스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이제 아까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세이브 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홈 폴더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전 세션에서 제가 업로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파일을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보시겠지만 이제 프레임 레이트나 아니면 네트워크 레이턴시나 아니면 밴드위스, 에버리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되게 간편한 장점이 있고요. 제가 우선은 애플리케이션을 현재 3개를 띄우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간의 스위칭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열어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3D 애플리케이션 중에 프리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제가 먼저 프리캐드나 이런 브라우저 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닫고 다음에 리소스를 좀 더 많이 쓰는 솔루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렌더라고 해서 역시 프리 솔루션인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3D 제작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는 거와 이런 오브젝트가 무브할 때 어느 정도의 밴드위스를 쓰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블렌더를 보통 PC에 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에 꽤 고급 사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퀘어먼트가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은 제가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서 되게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밴드위스가 내가 앱스트림을 적용했을 때 필요한지도 지금 직관적으로 스트리밍 모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PC에서 어떤 걸 카피하고 싶을 때 클립보드 옵션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데모를 따라가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노트패드를 다시 열면 아까 제가 저장했던 세션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옵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끝내고 싶다면 엔드 세션을 누르시면 되는데 엔드 세션을 누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EC2에서 제가 사용했던 흔적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나서 다른 유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5분 정도 후에 다시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데모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희 앱스트림을 썼을 때 가장 눈에 보여지는 장점은 이게 매니지 서비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형 서비스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EC2를 매뉴얼하게 EC2에 들어가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해서 어센티케이션을 추가하고 배포하는 것보다 그냥 앱스트림이 제공하는 UI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주면 자동으로 뒷단에서 EC2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지만 제가 매뉴얼하게 뭔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드렸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옵션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그냥 화면만 보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체는 전부 다 AWS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빼갈 수 없는 이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TV라고 말씀드린 그 픽셀 트래픽 자체는 전체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선은
제가 어드민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은 맨 처음에 필요한 이미지 딱 하나를 만들어주고 나면 사용자가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이 들어오든 저희가 알아서 뒷단에 있는 EC2를 추가로 생성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용자의 세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지워주는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확장성의 의미는 리전에 아까 8개의 리전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미국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컨피그해서 런칭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비디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저희 매니지 서비스이기도 하고 AWS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량에 따른 비용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운영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낮은 유저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제가 일부러 페더레이션을 보여드린 이유는 인증 서버나 그런 거를 AWS 안에 만드시지 않아도 기존의 뭐 ADFS나 아니면 다른 세뮤얼 서버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걸 재사용해서 저희는 그냥 인증이 한 후에 유저의 밸리데이션만 하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신 걸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엔드포인트의 보안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인스톨레이션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TV를 그냥 브라우저로 제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TV 채널을 변경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는 것처럼 브라우저로 쉽게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저희 레퍼런스인데요. 저희 레퍼런스 중에 딱 한국 고객이 한 분 계신데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안과협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임상 자료를 모아서 안과 선생님들 분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 연구하는 걸 위주로 하시는데요. 이 안과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서울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예전에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와서 시간도 맞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데이터는 이미 어노미너스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보안에 문제가 없이 어디서든 자기가 위치한 클리닉에서 접속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 자료를 서로 공유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는 작년에 생겼고요. 서비스 사실 런칭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레퍼런스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다른 레퍼런스는 실제로 US나 이미아 쪽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솔리드웍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가 저희가 서티파인 제품이기도 하고 저희 고객이기도 한 특수한 케이스여서 제가 설명을 이따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미 데모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3가지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특히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이상규 매니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SAP만 봐도 그러니까 PC에 뭔가 깔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깔아서 그리고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그런 약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제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사용자 PC에 전혀 저장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매뉴팩처링이 많은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은 저희 한국에서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되게 잠깐 프로젝트가 추가로 생겼을 때 저희 앱스트림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시면 워크스테이션의 구매 없이 클라우드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V 경우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회사 차원에서 많이 포커스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픽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이 특히 자기가 어떤 사용자에게
사용해 보라고 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면 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PC 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평가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솔리드웍스 같은 데는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하면 앱스트림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도 교육 쪽에 관련된 건데요. 회사에서 랩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실을 만드는데요. 특히 저희처럼 매뉴팩처링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앱에 대한 교육도 버전이 바뀌었을 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매번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게 해주고 TV를 보듯이 이제 어디서든 사무실이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서도 접속해서 이런 랩을 진행할 수 있게 교육 용도로 많이 채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 네트워크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3D CAD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큰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왜 클라우드 베이스의 앱스트림 같은 솔루션을 많이 필요한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예를 들면 CAD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다 이제 종이로 손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AD 솔루션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우선은 이런 CAD 솔루션으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애널라이즈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실제로 매뉴팩처링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실제로 매뉴팩처링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컨셉션한 디자인을 만드는, 이게 기본적으로 매뉴팩처링 회사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전통적인 모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청 좋은 서버를 하나 사서 엔비디아나 이런 AMD나 이런 GPU가 들어있는 서버를 사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플로우를 결국은 매뉴얼하게 사무실에서 항상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문제점은 업데이트도 되게 늘려요. 그러니까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느려도 업데이트나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담을 안 가지려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그래서 사용자에게 컴플레인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용자가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 예전과 달리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 인도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사실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안 문제도 되고, 그리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그분들한테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싼 임금이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3D 그래픽 워크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배포하는 방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런 비즈니스의 전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는 다양한 지역에서 3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싶다. 그것이 사실은 요청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솔리드웍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거 한국에서는 사실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특히 매뉴팩처링에서 강한 3D 솔루션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엔드 유저가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유저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앱스트림과 같이 사용해서 자기가 직접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라이얼 버전에서 이제 솔리드웍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트라이얼 버전을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mysolidworks라는 닷컴에 들어가면 트라이얼 버전을 딱 클릭하면 앱스트림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트라이얼을 하고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왜 이런 솔리드웍스가 저희랑 협업을 해서 트라이얼 서비스를 저희랑 하고 있는지 보면, 솔리드웍스는 실제로 자기의 솔리드웍스라는 3D CAD 솔루션을 팔기 위해서 저희를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최소한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예전에 깐다고 생각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나면 PC도 봐줘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실제로 배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트라이얼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위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채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5에 있는 모든 브라우저로는 지금 말한 앱스트림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근에 추가한 기능은 모바일 브라우저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만 풀리 HTML5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뭔가 플러그인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당연히 이제 새로 만들어서 아니면 바꿔서 뭔가 설치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맥을 굉장히 많이 쓰는 유저인데요.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은 맥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맥을 꼭 써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그럼 그 사용자에게 윈도우 PC를 하나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편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스트리밍 모드를 키시면 얼마나 픽셀이 보내지고 밴드위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밴드위스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의 장점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HPC를 지원하는 사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장 적은 밴드위스로 최고의 응답 경험을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로 오토매틱하게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가 그걸 아예 보여드리고 그걸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가 항상 이제 세이브가 되지 않으니까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유저가 로그잇을 하면 바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대산 통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얼마나 밴드위스가 필요한지는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을 할 때 리전별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유저한테 쉽게 트라이얼해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더레이션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특정한 AD 서버나 이런 걸 추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ISB 같이 자사의 그 서비스인 것처럼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사실 좀 있으세요. 그리고 앱스트림을 써도 내부 고객한테 이게 앱스트림으로 제공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고객분들에 관해서는 저희 AWS 로고를 전부 삭제하고 고객의 브랜딩을 전부 추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유틸리티 베이스의 비용이어서 커밋먼트나 아니면 얼마를 사용하실지 저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뉴얼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이런 하는 작업을 전부 API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모든 어드민의 액티비티가 API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마켓에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나와는 있어요. 근데 풀 API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AWS의 모든 정신을 이용받아서 동일한 그런 이제 그 제품을 계획할 때도 모든 어드민 관리가 API와 로그로 다 남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솔리드웍스를 배포용으로 아니고 이제 사용자가 이거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LM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사실은 양이 몇 기가도 될 수 있고 몇 테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 PLM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놓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앱스트림을 띄우면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빠르게 접속을 하고 그리고 접속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희가 모두 지우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PLM의 데이터는 다시 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도 이제 보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래픽 인스턴스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앱스트림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픽의 애플리케이션에 엄청난 호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엔비디아 타입, 그리고 하나는 AMD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알고 계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AMD 타입에서 실제로 돌아가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텔스트라 M60 GPU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서만 그래픽 프로를 사용하시면 되고 AMD로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솔리드웍스도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오토캐드도 돌아가고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컴패터빌리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우선은 이상규 매니저님이 SAP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기업 고객을 위한 앱스트림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매우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GPU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회사가 더 이상 한국에 있는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도 브랜치가 많아졌고 아웃소싱도 많아졌고 그러나 역시 보안 문제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제공할지, 어떻게 배포할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를 여러 번 드린 게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쉽게 배포가 가능한 강점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 관리형입니다. 굉장히 손대는 게 적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데모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브라우저 베이스나 아니면 SAP GUI를 엔드 투 엔드로 퍼블리싱까지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시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늘어나면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그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하고 이제 튜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깔고 퍼블리싱 자체는 유저가 100명이 되든 유저가 1000명이 되든 저는 딱 한 가지 이미지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면 퍼블리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한국에 이미지를 만든 상태에서 US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쓰고 싶다. 역시 리전 간에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만든 골든 이미지를 다른 리전에 그대로 사용해서 배포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만드시는 작업 없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작업은 API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전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메리트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한국이 매뉴팩처링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 애플리케이션도 둘 다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자격증명을 이용해서 페더레이션을 특히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만 살짝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D CAD 솔루션은 데이터가 사용자가 그걸 그리고 나서 생성되는 파일 사이즈 자체가 기존에 알고 계신 10맥이나 뭐 100메가 이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본 거는 테라바이트까지 봤고 이 테라바이트 같은 사이즈를 실제로 온프렘에 사실 다시 저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은 오브젝트 파일, 문서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당연히 웍독도 있고요. 저희 제품인 그다음에 원드라이브도 있고
G Suite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S3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IOPS가 너무 낮아서 대용량의 파일을 카피하고 다시 생성된 결과물을 다시 오버라이팅 할 때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마존 FSx라는 윈도우 파일 서버가 있는데요. 한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런칭은 사실 작년에 했는데 거의 모든 리전에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선 이거는 파일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기반의 파일 서버. 근데 얘가 얼마나, 당연히 이제 매니지 서비스라서 관리가 필요 없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희 아마존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 기반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나게 높은 IOPS를 제공해요. 만 정도의 IOPS도 제공할 수 있고 그 이상, 그 다음에 밴드위스도 500메가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고사양의 IOPS나 리드라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나 S3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런 서비스를 연동해서 저희 서비스로 뒷단에 같이 다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프렘에서 사용하는 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이제 아까 자사의 네트워크도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일 서버가 온프렘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고 사이즈가 작다고 하면 온프렘에 연결을 하셔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가 나가면 다시 지워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지워지는 거 원하시지 않는 고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면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도 저희가 저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케일이나 언어별로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마우스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특히 어떻게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보안이 보통 가장 중시가 되는데, 이미지는 매뉴얼하게 UI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API로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은 당연히 엔드 투 엔드 인크립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세션은 거의 끝나가서 우선은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엔터프라이즈 특히 고객께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복잡한 예산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예산이 필요 없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어떤 식의 예산이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이 몇 년 쓸지 이런 걸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약에 1개월 내에 갑자기 수주가 됐을 때 그 예산 설정을 갑자기 해서 워크스테이션을 2달이나 3달 걸려서 딜리버리를 받고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확장성과 맞춰서 이런 인프라의 확장성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매니지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가 이제 SLA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용성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리전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에 어떤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리전을 고르셔서 그 사용자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규 매니저님께서 SAP 관련한 사용자 유스 케이스랑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SAP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VDI 솔루션이나 이렇게 앱스트림에 대해서 1년 전만 해도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앱스트림을 소개를 듣고 완전히 몇 초 만에 이제 사랑에 빠져서 팬이 돼서 제가 이제 많이 앱스트림을 세일즈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SAP를 소개를 드리면 SAP는 전 세계에서 ERP 솔루션으로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 ERP 솔루션이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ERP 솔루션입니다. 이 SAP ERP 솔루션은 이제 그 기업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재무 그리고 인사, 물류 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SAP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들께서 SAP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PC에 윈도우즈 기반의 그런 SAP SAPV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SAP 시스템은 퍼블릭 IP가 거의 부여되지 않습니다. 내부 프라이빗 IP로만 되고 이 SAP는 항상 회사 내부망에서만 이제 접속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이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고 접속 환경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접속할 때는 항상 전용성망이나 아니면 VPN을 통해서 회사의 프라이빗 IP를 통해서만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적은 수의 그런 사원이 근무하는 그런 오피스일지라도 이렇게 VPN이나 전용선을 설치해서 접속을 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 SAP9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런 형태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런 보안성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퍼포먼스도 많이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서 SSO 인증을 위해서 별도의 또 그 SSO 인증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 됐고요. 또 사용자의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가적인 비용 같은 것들도 더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스트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요, 앱스트림을 SAP와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이제 설치를 하고 사용자는 HTTPS를 통해서 앱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SAP의 화면을 스트리밍으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SAP의 그런 레포트나 이런 프로그램의 결과들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생산하고 뭐 재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파일들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PC에 또 설치를 했어야 됐고요.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앱스트림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러한 부가적인 보안 비용조차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SAP9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한 25년 동안 똑같은 형태입니다. 디자인도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을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SAP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AP를 처음 이제 고객께 SAP on AWS를 처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에 갔을 때 항상 일부러 데모를 보여드릴 때 앱스트림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이것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시연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합니다 하라고 하면 굉장히 빵 터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5년 동안의 그런 진부함을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인데요. 이 지누스라는 고객 사례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사실은 이 시연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솔루션이 있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앱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앱스트림을
도입을 하신 고객입니다. 뭐 지누스라는 고객은 여러분들께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회사인데요. 현재 아마존닷컴에서 매트리스를 가장 많이 셀링하고 있는 매트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오프라인 마켓에서만 파는 그런 매트리스를 포장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고 또 아마존닷컴의 굉장히 사용자 편의와 아니면은 이게 좀 그 아마존닷컴의 그런 그 유통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매트리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통적인 그런 오프라인 그 마켓의 그런 마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지누스가 이제 이런 아마존닷컴의 그런 성과에 힘입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SAP를 AWS 위에서 설치를 하고 또 SAP on AWS에서 AWS의 AI 서비스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지누스는 국내에 본사가 있지만은 많은 사용자들을 마켓은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SAP는 올랜도에 이제 그 저희 AWS 올랜도 리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은 국내와 해외 사용자들이 동시에 올랜도에 있는 SAP 시스템을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AWS 전 세계 AWS의 리소스는 아마존 빼뽕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용자가 올랜도에 있는 SAP 프로그램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리전에 있는 앱스트림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아마존 빼뽕망을 이용해서 좀 더 낮은 레이턴시를 통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은 미국에 설치된 앱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안적인 그런 강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앱스트림은 뭐 AD나 아니면은 사뮤엘 인증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앱스트림 콘솔에서 유저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먼저 저는 데모를 위해서 크롬과 셉구이를 이제 앱스트림에 설치를 했고요. 제가 크롬을 이제 보여드린 거는 SAP가 최신 버전으로 되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SAP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UI를 많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셉구이와 크롬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앱스트림을 통해서 다시 또 웹브라우저를 스트리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웹브라우저 또한 많은 이제 보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많은 이제 보안적인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앱스트림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앱스트림을 사용하면은 많은 사용자의 PC에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득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셉구이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된 거고요. 앱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셨지만은 실제 앱스트림 서버는 SAP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IP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질감 없이 마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처럼 고객들은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셉구이를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실행하거나 배치 작업을 돌리시거나 이제 모든 SAP의 메인터넌스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AP의 최신 버전부터는 웹브라우저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그 UI5 기반의 그런 피오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셉구이에서 피오리를 구동해도 자연스럽게 웹브라우저로 넘어가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SAP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셋구이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SAP에 접속을 한 화면인데, 이렇게 SAP 셋구이와 퓨어리가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연동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외 사용자나 아니면 단기 계약자한테 앱스트림을 사용하는 거를 떠나서 모든 그 기업의 사용자들한테 앱스트림이나 뭐 VDI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은 사용자의 PC에 이제 설치돼야 되는 뭐 몇 가지의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관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고객한테 큰 장점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앱스트림입니다. 예,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